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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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이어서 앤서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범래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일종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의 비즈니스인데 요즘 비즈니스 관련 기사가 참 많아요. 사실 뭐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뭐 삼성전자는 뭐 분기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예, 봤어요. 뭐 9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잘 벌고 있죠. 그리고 LG는 뭐 스마트폰 부문을 철수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쌍용차는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야놀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네. 뭐 등등 기사가 정말 많아요. 네네. 정말 다루고 싶은 기사가 많은데 이런 하나하나의 업체 혹은 하나하나의 기업을 다루는 것도 재밌겠지만 오늘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테마는 바로 하이퍼로컬입니다. 하이퍼로컬? 하이퍼로컬. 약간 무슨 필살기 이름 같죠? 이름 굉장히 멋있는데요? 로컬은 아시죠? 지역. 네. 지역. 로컬. 뭐 로컬 산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디지털 같은 게 사실 로컬의 장벽을 뛰어넘는 산업들이죠. 뭐 쿠팡이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옛날에는 막 전화로 로컬 산업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완전 멀리 있는 곳에서도 뭔가를 받아올 수 있고 약간 그런 건데 그렇다면 하이퍼 로컬은 무엇이냐? 그 로컬의 범위를 더 줄인 겁니다. 더 줄였다고요? 그러니까 읍? 아파트 단지? 뭐 그 정도까지 굉장히 좁은 범위로 줄이는 게 바로 하이퍼 로컬입니다. 뭐 초지역 정도로 해석하면 되려나? 그렇죠. 뭐 한국어로 바꾸자면 뭐 그런 느낌이죠.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시드락포해복님, 황당보도님, 힘내라 최란님, 가리16님, 준빵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로컬은 지역을 좀 더 줄인 겁니다. 로컬보다 더 로컬, 초로컬로 줄인 건데 두 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옆집 사람을 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이웃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주변 이웃. 원래 알던 사람 말고 뭐 이사를 오든 뭐 새로운 둥지를 틀었을 때 네. 주변 이웃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까 뭐 안다기보다 면식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얼굴을 볼 수는 있죠. 네, 뭐 좀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다든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다던가. 그쵸, 뭐 혹은 옆 동네 사람을 아세요 혹시? 옆 동네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요즘은 뭐 더 알 일이 없어요. 옛날엔 좀 알만한 일이 많았는데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그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으면 옆집에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엄마 올 때까지.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동네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굳이 이웃이랑 친해질 생각도 없죠. 특히 뭐 이제 자취하는 분들은 더더욱 굳이 뭐 주변 사람들을 알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더 있고. 그래서 로컬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뭐 동네 시장. 가본 적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동네 시장이 있는지도 모를걸요?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3일장이라니 뭐 5일장이라니 해가지고 한 번씩 장이 열릴 때마다 막 장 보러 가고 그런 게 있지만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세탁소, 동네 세탁소, 기업형 크린토피아 이런 거 말고 코인 세탁소 말고 코인 세탁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뭐 제 이미지 상으로는 나이 지긋하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막 옷걸이가 막 가득한 세탁소에서 물 뿌려가면서 다림질 하시고 막 그런 거 가본 지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동네 치킨집 이런 것도 사실 아마 드셔보신 지 오래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BBQ나 뭐 이런 거 굽네 치킨이나 BLCC 이런 걸 더 많이 접하고 그리고 혹시 벼룩시장이라는 정보지를 아시나요? 진짜 옛날에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옛날에 네. 그게 이제 동네 일간지라 그래. 일간지까지는 아니지만 정보지죠. 정보지. 네. 동네에 대한 정보지인데 이렇게 로컬 비즈니스는 사양 산업이었어요. 사양 산업. 아니 뭐 스마트폰 한 번, 두 번 터치하면 뭐 외국에서도 TV를 사는 마당에 직구로 로컬에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양 산업으로 평가받는 로컬 비즈니스를 새롭게 발견한 게 바로 하이퍼 로컬입니다. 그래서 로컬의 범위를 더 좁히고요. 디지털이 있으니 로컬이 망한 게 아니냐를 다시 생각해서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로컬의 심리적 거리를 더 좁힙니다. 한 번 더 꼰 거네요. 그렇죠. 사실 반대로 생각한 거죠. 음. 우리가 왜 이웃과 얘기도 안 하고 혹은 동네 정보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을까? 알 수가 없으니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이 주변에 뭐 맛있는 치킨집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한 세상이죠. 옛날엔 그렇죠. 뭐 그런 게 좀 네. 익숙했을지라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고 싶은 게 아니라 알 곳이 없는 거였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게 하이퍼 로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보를 통해서 뭐 광고, 뭐 우리 가게에 이렇게 뭐 음식 맛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고 채용, 우리 가게에 알바가 필요합니다. 혹은 뭐 커뮤니티, 뭐 어디에 벚꽃이 폈어요. 뭐 이런 커뮤니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중고거래입니다. 아, 감이 오네요, 이제. 갑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무슨 채소 하나가 생각나죠. 주황색 채소가. 네, 주황색에 연두색 꼭지가 달린. 그렇죠. 이 하이퍼 로컬 사업의 대표 주자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이 나올 때만 해도 다들 망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누가 중고품을 직접 만나서 뭐 얼굴 보고 그렇게 귀찮고 부산스럽게 하냐. 뭐 택배 보내면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월간 사용자가 1,400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가요? 뭐 그쵸? 그렇게 따지면 5분의 1이 5분의 1이 넘는 쓰는 거죠. 거네요. 5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중고거래 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에 동네 정보도 공유하고요. 가게 홍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인스타도 딱히 볼 게 없고 뭐 페이스북도 딱히 볼 게 없고, 그러니까 뭔가 열어볼 만한 앱이 없으면 당근마켓을 열어봐요. 근데 이게 제 친구가 당근마켓을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거기 커뮤니티 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별게 다 올라와요. 뭐 여기 주변에 곱창집 맛있는데 어디 있나요? 아니면 뭐 붕어빵 아저씨 오늘 뭐 어디역 1번 출구 나와 계신가요?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되게 시시콜콜하다고 하면 시시콜콜한 거고 소소하다고 하면 소소한데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청정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치. 동네 기반 커뮤니티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거대 커뮤니티 사이트도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욕설이 난무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당근마켓은 존댓말이 기본이고 뭔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순수해 보이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네, 쓰는 글들. 그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리고 뭐 옛날에 얼굴 맞대고 만나는 어플이다 이러면 좀 여자구하고 남자구하고 약간 그런 맞아. 느낌이었는데 그걸 많이 바꿔준 게 이 하이퍼 로컬 비즈니스죠. 근데 아까 그런 거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 1번 출구에 붕어빵 아저씨 나왔나요? 사실 이런 거 옛날에 동네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너 오늘 거기 갔냐?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쵸. 혹은 뭐 옆집 아주머니 퇴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혹시 거기 치킨집 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런 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근마켓이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돈도 잘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의 성공 때문이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 하이퍼로컬 비즈니스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똘개님이 처음 얘기했던 아파트 단위의 주민 간 커뮤니티 서비스예요. 생각해보면은 아니 뭐 동네도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뭐 할 게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자투표 기능.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렇죠. 안건들을 그렇죠. 그거 우편물 꽂혀 있는 거 보면 진짜 가슴이 턱턱 막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안건 올 때마다 약간 이렇게 오잖아요. 네. 결의권도 없는데 전세라서 뭐 올 때마다 이건 가슴이 턱턱 막혔는데 뭐 전자투표 기능도 있다고 해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관리비 추적 기능이라든지 좋다. 뭐 혹은 뭐 이렇게 아파트 내에서 뭐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빌이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좀 어울려요. 그러게요. 직방이랑 호환이 잘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장의 절대 강자 중고나라입니다. 아직 있었어요? 아니 아직도 되게 커요. 그래요? 당근마켓 쓰느라 몰랐는데. 맞아요. 사실 중고 시장의 절대 강자는 중고나라였죠. 이게 제가 알기로 올해 18년째 되는 장수 서비스인데 중고나라는 이름부터 조금 중고거래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둔 서비스로 보이지만 이거를 롯데쇼핑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신기하죠? 최근에 롯데쇼핑에서 지분을 95%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지고 온 거죠. 95%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중고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하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거기 지금 이제 회원 가입한 사람도 엄청 많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동네 기반으로 많은 거래가 오고 갈 텐데 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심어보려는 약간 초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이저 중에 메이저, 네이버입니다. 아. 네이버가 이 하이퍼 로컬 마켓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요? 서비스 이름은 동네 시장입니다. 되게 솔직하네요. 이름이. 내가 보기에 이거 벼룩시장 노린 것 같은데. 무슨 공기업 같은 데서 내는 서비스 이름 같네요. 진짜 직관적이야. 동네 시장인데 거주지 주변 정보 및 동네 시장 먹거리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오. 잠깐만. 그러면 배달 음식 플랫폼과 약간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아니면 뭐 그런 것보다 좀 더 동네 마켓에 좀 더 입점을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네. 하는 느낌이 있고, 뭐 내용은 좀 비슷비슷해요. 뭐 동네 시장이나 뭐 모빌이나 뭐 당근마켓이나 비슷비슷한데 동네 시장이 앞세우는 건 이웃톡입니다. 유톡. 톡. 그러니까 이웃끼리만 메신저를 쓸 수 있는 서비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는 이제 뭐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이웃이랑은 굳이 핸드폰 번호는 공유하고 싶지 않고,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웃끼리 그냥 비대면으로 어느 정도 신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싶고, 약간 그런 니즈가 있지 않았을까? 그쵸.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난리인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은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게 이미 디지털이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로컬에 대한 약간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을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하이퍼 로컬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입니다. 미국에는 넥스트 도어라는,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죠. 넥스트 도어라는 업체가 심지어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잘 돼서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마켓플레이스라는 하이퍼 로컬 있죠.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메이투안 유시안이라는 뭐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영국도 올리오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전에는 디지털 세상이 도래했고 로컬은 끝났다. 왜냐면 우리 옆집 반찬 가게에서 뭐가 있을까요? 고사리가 2,000원이다. 근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1,800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1,800원에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은 다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이퍼 로컬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수익 모델은 결국에는 수수료랑 광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우선은 액티브 유저를 확보한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액티브 유저가 확보되면 뭐 광고만 띄워도 사실 충분하겠죠. 지금 카카오톡도 광고 띄우고 지금 수익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맞아. 그 대화창 사이에 광고 떠 있는 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렇게 좀 액티브 유저를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초반 적자를 감수하는 모델이군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재고가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도 이제 개발 비용이 든다 뿐이지 데이터 마련하는 게 좀 돈이 들려나? 뭐 액티브 유저가 많아지면 뭐 서버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나 행정 비용이 많이 수반되겠죠. 그런 뭐는 있겠지만 늘어나면 최고죠. 당근마켓 지금 월간 사용자가 1,400만 명인데 와, 진짜 상상이 안 간다. 이거 메인에 광고를 띄울 수 있다. 이거 단가 매기면 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행정 비용 반 이상 뽑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물론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대형마트를 그렇게 고집했고 마켓컬리와 쿠팡프레시에 환호했을까를 좀 생각해보면 이게 로컬이 망해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켓컬리나 쿠팡프레시나 뭐 이런 데를 선호했던 이유는 로컬이 망해서가 아니고 거기가 정보 접근이 더 용이했고 대형마트 가서 봐야 되잖아요. 네. 전단지를 펼쳐서 봐야 되잖아요.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없어. 혹은 뭐 내가 항상 맛있게 먹던 무슨 가게가 없어져 있었어. 약간 그런 정보 용이성이 좀 떨어졌었고 편의성도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정보 접근 용이성과 편의성을 디지털로 다시 채워주면 로컬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본 사업자들 혹은 기업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코로나죠.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 이제 족발집에 뭐 족발을 하나 포장해서 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가서 시켜고 한 10분 기다리다 받아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람 북적이는 데서 서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엔 전화를 했겠지만 요즘은 그 테이크아웃 주문을 뭐 요기요나 네. 배달의 민족으로 해놓고
완료됐다고 알람이 오면 가서 받아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비대면이 좀 익숙해진 문화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보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되게 신기했습니다. 비대면 대화가 더 편안한 세대들의 나이가 들었기 때문. 이해되시나요? 아니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비대면 대화가 더 편안한 세대들이 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대화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그 구매층이 됐다는 거죠. 맞아요. 음. 저 이거 굉장히 혹했습니다. 솔깃해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 조금 게임도 많이 해봤고 온라인 게임도 많이 해봤고 네. 뭐 모르는 사람이랑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뭐 랜덤 채팅 이런 것도 엄청 유행했었고 그런 걸 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허심탄회하게 그건 좀 이상한가? 편하게. 그죠. 편하게 얘기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부모님 세대 혹은 조금만 더 윗세대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왜 얘기를 해? 약간 그런 이제 기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대면 대화가 더 편안한 세대들이 이제 구매층이 됐고 지금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90년대생들이 다 모여 있는 건데 저희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를 힘들어한대요. 그 정도로 비대면 대화가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동네 치킨집 좀 맛있는 데 있나요? 라는 이 대화를 하곤 싶은데 얼굴을 마주보고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히 물어볼 사람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한 건데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는 있어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굳이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세대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대를 가깝게 경험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들은 저희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얼굴을 안 보고 동네의 정보를 얻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참 비즈니스라는 게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게 저는 당근마켓이나 이런 하이퍼로컬 비즈니스가 비대면이 편한 사람들의 니즈도 충족시키지만 대면적인 부분이 부족했고 그거에 대한 수요나 니즈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는 뭐 각자의 삶이 바빠서 대면 만남을 할 수 없었던 세대나 그런 계층을 충족해주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역시 견인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맞아요. 두 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어하는 니즈. 너무 좀 심심하고 네. 약간 그런 니즈도 충족을 해주고 좀 더 어린 세대들한테는 얼굴 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니즈를 또 충족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도 저는 중고거래 하면은 중고나라를 이용한다든지 택배 거래가 일반적이었는데 당근마켓을 통해서 처음으로 생자 모르는 사람하고 내 중고 물품을 거래한다라는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좋은 게 뭐냐면 전혀 그 이전에 뭐 거래 전적이 없던 사람인데 만나서 두세 마디 나누고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상하게 헤어지기 전에 뭘 하나 더 얹어준다든지 그리고 즉석에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좋아서 즉석에서 2, 3천 원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좀 있기는 해요. 덤물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뭐 간식거리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약간 뭐 사례나 이런 거에 되게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옛날에 저희 뭐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만 해도 이렇게 뭐 덤을 준다든지 이런 정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현대 시대에 와서 그런 게 소멸되어 간다라고 말하던 차에 당근마켓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게 좀 부활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걸로 약간 감동받았군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당근마켓에서 그 존재하는 시스템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좋은 위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근마켓에 보면은 뭐 아마 학생들인 것 같은데 혼자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안 돼서 같이 공부할 사람을 구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사는 동네가 좀 학생들이 많은 동네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굉장히 제 세대에선 찾아보기 힘든 그러네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공부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분명히 공부가 좀 안 되고 맞아. 친구들이랑 모이면 그건 공부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도서관에 가서 약간 눈치 보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엔 공부 잘 될 것 같아요. 수능 평균이 올라가겠군요. 뭐 그러면서 뭐 친해지면 뭐 코드가 맞으면 친해질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네. 그래서 이런 하이퍼 로컬이 단순히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광고나 뭐 아니면 동네 시장이나 아니면 동네 맛집 수준을 넘어서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커뮤니티 기반으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생판 모르는 모임에 한번 나가볼까 오. 약간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네. 재밌겠다. 싫어하려나? 누구세요? 네,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당근마켓이 아마 핸드폰에 깔려 있는 분들은 많을 텐데 그 커뮤니티 탭을 안 눌러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다양한 소식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